오늘 대통령실이 저이 표현이 참 신기했는데 전 직원 조회를 했더라고요. 아, 조회를 했는데 저는 이 전 직원 조회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명료하게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됐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취임 후에 처음 한 거라고 합니다. 언제 했냐 알아봤더니 김대기 전 비서실장 있을 때 2020년 9월 13일에 한 번 했다는 거예요. 네. 조회 원래 하는 거예요? 뭐 운동장에서 모이는 네. 거. 그런 아니 거. 솔직히 뭐 한 달에 한 번씩 조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정신교육 월초에 아. 이렇게 저 당직자 생활했을 때는요 한 달에 네. 한 번씩 당 대표 총재가 딱 나와가지고 훈시하고 사무총장이 쫙 그러고 출석 체크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디서 모였어요 그때는? 강당에서. 강당에서. 강당에 모여서. 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그 조회를 한 것이 뭐 잘못됐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왜 오늘 했을까? 그러니까 왜 오늘일까? 내일이 뭔가 일이 벌어져가지고 뭐 내일 벌어질 뭐 것 있나요? 같으니까 미리 좀 기강을 잡으려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해. 아니 그 얘기 중에서 좀 약간 저는 눈여겨봤던 표현이 뭐냐면 네. 그 개혁에는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책과 홍보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다. 직원들이 원보이스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된다. 그때 김대기 실장이 조회했던 맥락에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기억이 뭐였냐면 여러 이야기들이 대통령실에서 조금 새어나오던데요. 대통령실발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뭐 저런 맞아요. 얘기가 장현 선배 한참 있으면서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저 때문에 조회한 거예요? 네 그런 시기에 한번 조회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뭐 때문이구나. 뭔가 뭐 그랬대더라. 아마 뭔가 소위 말하는 업무 기강 회의라는 것들이 느껴졌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걸 좀 예를 들어보자면 운영위에서 박성준 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대통령실 있던 사람들이 나오면서 김건희 씨 오빠가 공식 회의에조차 참여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 발로 말씀하셨어요. 아. 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요즘 조금 화제가 됐던 계엄령 문제도 제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제보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 가지로 그 당시와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개혁의 기치를 높여서 빨리 가야 되는 지금 누군가 내부적으로 기관과 한편 충성도가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번 조회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이 개혁이란 말에 제가 무서운 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의료개혁이에요. 의정 갈등. 누가 지금 의료개혁이란 말을 씁니까? 언론, 시민, 그리고 여야에서 여 빼고 야와 의 모두 다 뭐라 불러요? 테란이라고 부르죠. 대란이라 부르잖아요. 네. 개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지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이 의료 대란에 혹시나 불운한 사고가 없을까 다들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 이후에 중요한 건 그러면 개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자 하니까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홍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단 홍보 말이에요. 전사가 돼야 된다. 이게 아침 조회가 아니라 신원 조회 느낌이네. 우리 그러니까 편 저기 다 검사하는 느낌. 사상. 네. 맞습니다. 개혁이 대란이 되더라도 대란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홍보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어서 전 좀 두렵습니다. 아니 그런 자꾸 이제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단속을 한다, 뭔가 리크가 된다, 그리고 정권에 뭔가 해가 될 만한 일들이 터질 수도 있다. 그럼 내일 아침쯤에 무슨 일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평론가님? 네. 글쎄 말이에요. 뭐 그런 뭐 느낌이나 느낌적인 예,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왜 눈동자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뭐 있나? 뭘 아시는 분처럼 이렇게 뭐 지금 아니, 흔들리는 몰라요. 거 아니죠 지금? 저 좀 네. 말씀해 주세요. 저 내일 출장 가서 몇 시에 가세요? 아침 9시에 출발할게요. 알고 가실 수는 나오지 있겠네요. 알고- 네, 알고 알고 가실 수 있는 가시죠. 상황이다. 네. 조금만 뭐 초성 힌트 같은 거 몰라 없어요? 나는. 진짜 왜 나한테 왜 그래? 초성 힌트 좋네요. 아니,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말한 건 홍보 전사가 되는 지침이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지침은 국회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게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다. 그렇지만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주고 네. 한 반 더 나가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왜 개원식에 안 나갔는지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해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허재문 씨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나라도 이제 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라고 네. 조회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뭐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그리고 뭐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 치르고 오세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겠냐 이런 얘기를 조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국회 입장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니들 때문에 이런 거야. 전형적인 책임 전가죠. 그러니까 뭔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국민적인 기대가 낮아지면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지? 정말 꼴통 보수 장성철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을 하면 그래 우리가 뭐 쟤가 왜 자꾸 저러지? 쟤는 진짜 태생이 보수인데 왜 저럴까? 그러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쭉 되돌아봐야 되는데 저 새끼가 나쁜 새끼네. 저 새끼 때려 죽여. 막 이런 거잖아요. 과연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개원식에 소란스럽더라도 가야죠. 곧 명절이잖아요. 추석이잖아요. 장인 장모가 막 저한테 맨날 뭐라고 해요. 나 진짜 보기 싫어. 가기 싫어. 그래도 명절에 가서 인사해야죠. 아니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들어. 그런 그럼 선물 사가지고 가서 좀 이렇게 마음도 풀어드리고 얘기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기 싫다고 안 가요? 그럼 말이 되냐고 그게. 이거 정말 대통령이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 참석 안 하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참석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라고요. 아니 서두에도 말씀해 주시지만 삼권 분립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행정 권력도 있지만 행정 권력이 수반은 입법부에 가서 뭔가 협의하고 상의할 그렇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뭐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그 8월에는 나름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법안도 통과시켰잖아. 엄청나게 예. 많이 통과를 28개나 통과를 시켰어요. 심지어 대통령이 거부했지만 다시 합의를 위한 간호법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여야가 합의를 안 하고 너무 싸워서란 말을 하기도 사실은 좀 민망한 상황이다 보니까 야유나 혹은 조롱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불편한 TV 토론에 참여를 하지 않으시려고 한다라거나 그런 조짐들은 있었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후보 시절에 정치 초보라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3년 차 아닙니까? 3년 차고 이제 2년 반이나 이제 지난 셈이고 이런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정치 초보이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회 한 번이니까 사실 대통령은 누구나 초보인 거예요. 누구나 초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한테 하는 비난이 불편하다. 사실 가장 큰 이 전조 형상은 이틀막이었죠. 누군가 한마디 했더니 입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지금 영전했어요. 입을 틀어 막았더니. 네. 이 말은 뭐냐면 일단 주변 참모진들이 아무도 직언을 하지 않는구나. 듣기 싫은 말은 귀 가려드리겠습니다. 듣지 마십시오. 듣기 싫으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건 일단 총체적 난국이 나아질 기미가 있을까라는 국민들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저하 요인이 돼서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 동력이 떨어질수록 더 만나고 더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망가고 일하지 않는 모습으로 반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조 형상이 나쁜 예측과 좋은 예측 있잖아요. 기대라는 게. 네. 나쁜 예측 쪽으로 다 맞아 들어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저도 진짜 그 대통령실이나 용산이나 김건희 여사를 막 비판을 많이 하는 이 좌파 패널들 입틀막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는 왜 영전을 안 시켜주고 나를 왜 핍박을 하냐고. 이 방송 좀 쇼츠로 만들어주세요. 저 진짜 정말 예? 저 너무나 억울하고 한탄스러운데 대통령이 국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죠. 그러니까 10월 말 정도 되면은 항상 예산안 시정연설을 맞습니다. 해요. 그렇죠. 그럼 그때도 안 나올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그때는 뭐 국무총리가 나와서도 한 적도 있고 대통령이 나와서 한 적도 이렇게 있는데 작년엔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또 안 나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산안 통과 안 되면은 답답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동안 국회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가 전통과 관례로 이어져 왔던 거를 완전히 파괴하시는 거는 대단히 잘못되고 부적절해요. 가만 보면 이게 한 번 싫어서 피하게 되면 계속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기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의원님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올 것이라고 뭐 다들 기대는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실제로 뭐 피켓 시위를 하자 아니면 뭐 메시지를 던지자 안타까운 준비했었어요? 건 말도 없었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생각도 안 왜 하고 있었어. 뭐 벌꿀집이 있다고 꿀벌집이 있는데 그 쳐다만 봤더니 왜 부셔뜨렸어라고 벌한테 쏘이는 기분이죠. 피켓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전혀 논의가 없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7월부터 안 오겠다라고 여러 번 거절을 했고 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개원식에 안 오겠다고 7월부터 네, 얘기했어요. 네 그런 게 발표가 되지 않아도 안 올 물 밑에서, 거다라고 예. 얘기가 있었고 국회의장이 계속 설득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의식이다 하나의. 그러나 뭐 끝까지 안 오시겠다고 결론이 나버렸지만 그런 상황에서 올 게 확실해야 피켓도 뭘 준비하는 준비를 하죠. 저는 강원님 말씀에 네. 저는 동의도 못하겠고 믿지를 이의를 못하겠습니다. 제기합니까? 왜냐면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냥 내가 건의한 거라고. 7월 달부터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건의한 거라고. 시끄러울까 봐 내가 가지 말라고. 조롱과 야유 그런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비서실장 말을 믿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국정 운영에 톱니바퀴처럼 다 악의가 맞을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 대해서 이성을 찾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전 그 말이 제일 했지만 황당했어요. 그건데 네. 수석 선물은 왜 보내는 거예요? 받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받은 것만 확인만 하고 제가 뭐 네. 내용이 뭔지 그냥 왔다라고만 제가 이제 출발하면서 네.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인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국회 탓을 해서 출구를 말고 우리 첫 출발했던 것처럼 이게 출구냐 막장이냐 얘기했지만 네. 출구 못 찾습니다. 이게 왜 꽉 막힌 전국이 됐느냐. 21번이나 거부권을 21번. 하신 대통령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긴 세월 그 숫자를 지금 갱신하기 직전이에요. 직전인데 이런 상황에서 결자 해지란 말 있잖아요. 의료대는 또 얘기할게요. 결자 해지 해야 돼요. 당신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부터 고집했고 여기에서 인원수가 문제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입학 정원 문제라는 걸. 그렇다면 그거부터 조율하고 들어갈 사람 다른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여야가 머리를 써도 행정 권력이 있는 행정부 수반이 마음 먹지 않으면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성을 찾으라뇨. 너무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히려 여야이고 이성적인 말을 듣기 싫으니까 피켓에 글을 적지 거기에다가 뭐 이모티콘을 적습니까? 감성 언어 적는 게 아니라 이성적인 단어로 뭐라고 썼겠죠. 그러니까 저는 농담처럼 얘기해서 이 행위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매우 이성적이고 상당히 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감성적으로 오히려 그 말을 되받아치면서 이성이라고 좀 말이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국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잖아요. 네. 그 내용 중에 전 제일 주목해서 봤던 거는 개헌을 제안한 부분이었고 네. 실제로 이제 한동훈 대표도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었던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문제 그 뒷부분이 더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대통령 4년 중임제, 중임제. 결선 투표제 도입을 지방선거 전까지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여당에서는 좀 어떻게 볼까요, 평론가님? 매번 나오던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개헌 카드로서 본인의 곤란한 상황을 돌파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번 국회에서는 네. 그냥 좀 지지율이 더 떨어져서 여당에서 대통령 탈당해라 그런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을 때 야. 개헌하자 그렇게 툭 던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여야가 개헌 합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개헌을 진행시키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인다. 그냥 네. 매번 하던 얘기라서 그렇게 큰 감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네. 없지 않은데 근데 늘 보면 개헌 시점을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은 실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잖아요. 초반에 하지 않으면 네.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솔직히 4년 중임제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8년 동안 재임한다 그러면 어떡해? 아이고. 아직 국민의 선거를 뽑히면 네, 해야죠. 아직 저는 뭐 당연히. 모르지만. 아니 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냐? 아니 8년 중임하면 동안 되면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네. 선거를 네. 받으면. 중임제? 하세요. 네. 끝까지 지금 가시나 어떤 보구나. 배경이 있을까요? 예. 오늘 좀 전 직접 들었잖아요. 분위기는 약간 시리아 방송대곡이었습니다. 네, 1905년 그 말 그대로 울산의학. 울산의학 네. 이후 울분해찬 것처럼 현재 전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제가 정말 주목한 건 그 정도 얘기가 나오면 전 연설이 중간쯤 멈출 줄 알았어요. 야유 때문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유, 고성 내지는 뭐 집단적인 반응 때문에 이거 중간쯤 가다가 못하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점점 그 빠져들었어요? 고함이 줄어드는 줄었어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기하다. 몇 분의 이름을 댈 수 있을 정도 소수의 의원들만
소위 말해서 대거리를 하는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 시그널로 보였어요. 어. 불편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조금 얘기가 나오다가 정말 불편하신 분들은 아예 나가는 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앉아 계셨고요. 가령 이런 거였어요. 지금 국가에 있어서 너무 많은 서민들이 개인 부채도 늘어나고 민생이 정말 엉망이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누군가 뭐 이전 정부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힘을 못 받는 거예요. 왜냐? 집권 3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전 정부라는 말이 심지어 여당에서조차 별로 설득력을 못 얻는구나. 그래서 여러 면에서 중반 이후에 그 박찬대 대표의 말씀들은 약간은 우리가 당이 커서도 있기도 하지만 집권당이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책임을 져야 되는 요소들. 개혁도 저는 개헌도 마찬가지 요소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책임 있게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시리아 방송대국으로 시작했지만 야당이 결국은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해나갈 일을 해나갔다라는 선언으로 끝냈죠. 근데 전 재밌는 게 확실히 여당 쪽 의원들의 반응이었다.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뭐 이렇게 기립하고 막 이렇게 사태질도 그러니까 막 해가면서 나와가지고 방해도 좀 하고. 박찬대 오늘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본인들도 생각하는 거를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얘기해줬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이면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아 현장에 가보면 뭐 괜찮다고 하던데요. 대통령이. 그걸 믿으세요? 아, 못 믿죠? 못 믿으세요? 네. 왜 못 믿어요? 대통령실 얘기를. 아 근데 주변 이야기가 너무 심각한 맞아요. 이야기가 네. 많이 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조중동에서도 루포를 계속 쓰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오늘도 네. 지금 방금 전에 뭐 속보 나온 것들을 보면 뭐 이대 목동병원, 뭐 카톨릭 여의도 성모병원, 뭐 우리 추석 연휴 때 야간 응급실 운영 안 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가 나오는데 계속 괜찮대. 정상적인 가동을 하는데 97%가 정상적이래. 이게 막 어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그런 것을 대신 박찬대 원내대표가 얘기를 해줘서 아니 잘했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아, 지금 정부는 검찰과 군이면은 다 뭐 해결이 되는 느낌으로 이번에도 뭐 군의관 빼가지고 배치하겠다, 공보위. 공보위 네. 배치하겠다. 그러면은 수도병원 우리 군인들은 또 누가 지키냐고요. 그렇죠. 빼서 갖다 놓으면 그 뺀 곳은 또 피해를 입기 마련이죠. 빨간 약하고 뭐 저 후시딘 같은 거 바르라. 화상에는 된장 바르면 됩니다. 머리 아파도 그럼 빨간 약 바르고. 아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최혜병 특검법도 민주당이 어제 이제 제3자 맞습니다. 특검법 네. 안으로 발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일단은 뭐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공식적 입장으로도 그것조차도 이제 민주당 안은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내놓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좀 이렇게. 일단 그래도 여야의 대표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뭐 결론적으로 짜잔 아주 멋진 합의문 같은 것의 형식까지는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비공개 면담 과정에서 깊이 나눈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한동훈 대표가 공언했었어요. 제3자 특검법은 내겠다, 가겠다라고 했지만 실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실현해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받아준 겁니다. 소위 말해서 야당이 여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줬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다른 부분에 또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또 응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여전히 탄력적 상태가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저는 한 대표한테 매우 곤혹스러울 거다. 오히려 다 닫아버리고 우린 이거밖에 안 돼라고 아주 엄격하게 고집을 하면 한 대표한테 더 여유가 많이 생길 거예요. 여유 지역이.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짜 공이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고 결국은 거부권 하겠죠. 문제는 그 다음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비토권을 야당이 갖는 법안이잖아요. 네. 그것에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 이 법안에 참석 못한다. 못하겠어요라는 비토권. 명분을 가질 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것 분위기가? 같아요. 네. 한동훈 대표도 왜냐하면 김상훈 정책위 의장, 정정식 정책위 의장 내 편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편이야. 네. 내 편을 정책위 의장으로 만들어야지. 세웠어. 네. 그래가지고 무리해가지고 김상훈 정책위장 했는데 김상훈 정책위장 방송에 나와서 에이 그 제3자 특검법 그것도 안 돼요, 못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마음을 은연중에 대변한 것이 아니냐
한동훈 대표도 후회할 것 같아요. 내가 괜히 그냥 전당대회 전에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가 곤혹스럽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시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9월 말에 뭐 이렇게 본회의 갑자기 열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고 그러면은 100% 거부권이고 국민의힘에서 찬성할 의원들은 없을 것 같은데 좀 12월 달에 여러 가지 법안들과 함께 충분히 좀 논의하고 공수처 수사 결과도 조금 더 지켜보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의 양심적인 의원들이 거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님이 어떠한 결정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좀 급하게 민주당에서 이거는 왠지 반대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네네. 급하게 처리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책의장이 한동훈 대표의 의향을 그대로 반영하느냐라는 거에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정말 그대로 반영일지 아니면 한 대표를 당적은 있으나 그 의원증은 없는 일부러 꺾는 의원은 형태일지. 아닌 네. 그 대표의 뜻을 무시한다고요? 무시라기보다 연륜과 경륜과 경험으로 제동을 조언을 걸고. 하면서 네. 어떤 점에선 조금씩 김을 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얼핏 좀 들고 이건 제 의혹입니다. 근데 그 그냥. 공개적인 망신 아니에요? 정책의장이 당대표를 망신 준 건데 이게. 그런데 네. 사실상 좀 그런 경우가 조금 있어 왔으니까요. 제가 전혀 없었던 일이 있었다라기보다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 아마 곧 김건희 특검법도 좀 안건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올라갈 맞아요.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같이 만나게 되는 경우에 시너지는 사실상 좀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아까 점점 누설되고 있는 대통령실의 여러 정보들이 제보 형태로 덧붙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폭발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수사 결과 내지는 12월까지 기다리기 전에 사건이 먼저 무르익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계엄령 같이 좀 이상한 얘기는 더 이상 주장하지 마시고 그 전직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옹호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오늘 박찬대 대표 이거 마지막 간단하게만 네. 하려고 하는데 오전에 박찬대 대표가 뭐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나요? 그 대통령실 관계자 지금 워딩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아직도 이제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하는 이런 상황들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시민의 눈높이 정신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실이 요즘 너무 예민하죠. 아. 특히 요새 그 대변인의 논평 보셨죠? 과도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러니까 봐요. 세게 나왔어요. 예.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혹은 이렇게 너무 독주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결과도 자기 것이 될 것이다 정도의 저는 맥락으로 기억을 해요. 괄호 열고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 표현도 더 쓰고 싶었지만 대표와 이 모든 우리 원내 지도부께서 좀 더 그건 뺍시다까지 얘기를 해서 한 줄 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독주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아까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의료대란도 아주 전형적인 예시인데 그걸 달게 들어서 적용을 해야지 정말 이렇게 지난번 제가 어디서 감을 잡았냐면 오물탄핵이라는 표현을 썼던가요?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너무 과도하게 아까 제가 감정적 표현을 썼죠. 대통령실이 감정적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안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지고 보고 있던 지지자들도 오히려 흔들린다. 저 거꾸로 좀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강하고 날카로운 표현이 나타날 것 같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좀 가끔 교류하는 역술인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다음 주 9월 초에 네. 좀 뭐 이렇게 좀 한남동하고 이런 쪽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 좀 나라가 시끄러울 것 같다. 왜 웃어요? 그게 뭐 내일쯤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좀 그렇지 않나? 그 박찬대 대표도 뭘 알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